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재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섹터군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또 리스크가 있는 이슈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넥스트 마켓에서 우리가 피해봐야 할 그러한 기업들과 섹터군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젝트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죠. 과연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한 첫 번째 시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추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로 성장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첫 번째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할 만한 그러한 시추 결과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탐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다시금 탐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물질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현실화 가능성들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관해서 하나의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요. 90%를 육박합니다. 물론 이전 수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우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이 수입을 통해서 의존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자국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를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305억 달러에 달하고요. 하나로 환산하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천연가스 수입액은 5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현실화 가능성일 거고요. 첫 번째 시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급락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조금 더 넓게 봤더니요.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시추 결과가 발표가 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급락 양상을 시현하고 있고요. 화성밸브 역시도 16% 급락, 한국석유도 13% 이상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비관론 그리고 낙관론 모두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제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멕시코만 가스전 개발 역시도 수차례의 연구 끝에 그리고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후에 시추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맥락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6개의 지역이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이미 예산 삭감은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출하기로 했었던 500억 원 중에요. 무려 4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댈 수 있는 돈이 이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자본 잠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 삭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2025년 3월 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의 순에서도 과연 이러한 유치가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폐 여부를 놓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미 급락이 나왔지만 투자자분들께서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보기 전에요. 오늘도 온체인 지표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귀환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져 왔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차트는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과 녹색 선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요. 비트코인도 그와 맞춰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도 줄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어제와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97,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간밤에 호재성 뉴스가 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크게 가격 변동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투심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1%가량 상승하면서 2,7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플 코인은 다시금 테더 코인에게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어주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리플은 2.3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달러 선을 하회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만회해주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오늘 시장에서는 192달러입니다. 간밤에 하락이 좀 컸었고요. 2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끌어내려지고 있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을 비롯한 밈코인들도 여전히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도 또 뉴욕 증시와 큰 다른 점은 없다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